안녕하세요, 엑트입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됐어. 둥둥이의 온도가 1도 찍히고 있고요. 결빙 경고가 떴습니다. 제가 이제 취미 삼아 영상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영상 편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컴퓨터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CPU가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컴퓨터의 CPU는 예전에 이제 게임하려고 세팅해 놓은 CPU라서 그냥 무난한 CPU로 장착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영상 편집하기 좀 좋은 멀티스레딩 능력이 좀 강한 CPU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려고 하는 CPU는 AMD의 5900X를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900X 같은 경우에는 12코어 24스레드를 쓰고 있는 CPU죠.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나온 지는 좀 됐고, 개인이 쓸 수 있는 CPU 중에 멀티코어 능력으로 보자면 거의 이제 탑급에 속하는 CPU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컴퓨터 또 하드웨어를 좀 좋아해가지고, 뭐 남자분들은 다 그렇지만 조립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뭐 오버클럭 이런 것도 했었고, K사전 이런 데 많이 다니시고 이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쿨엔조이 많이 다녔고, 그 전에는 이제 파코즈 하드웨어라고 파코즈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파코즈가 망했어요. 그 파란 사이트에 파코즈가 망해가지고 파코즈는 사라졌고, 예전에는 이제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 되게 이제 신제품 나오면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게임을 많이 안 하니까 굳이 뭐 컴퓨터 사양에 큰 신경 안 쓰고 그렇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성능의 PC 욕심이 좀 나네요. 물론 PC 좋아하는 사람이 업그레이드 하는 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하는 거죠. 생각보다 확실히 시내는 별로 안 추워요. 어차피 뭐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또 이제 그 클라임 원피스 수트 있잖아요. 하딩거라고 하는 원피스 수트, 제가 작년 겨울 내 잘 입고 다녔던 그 수트를 또 입고 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뭐 어드벤처 수트라기보다는 그냥 동계 악천후 시에 입을 수 있는 하드쉘 느낌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고텍스로 감쌌더니 뭐 추운 건 없네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탈착하고 바로 하는 거라. 네네. 네, 사진 그대로. 멀쩡하겠지요 뭐. 집에 가서 이제 테스트 좀 해보고 렌더링에서 확실히 좀 나아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서 CPU를 사왔어요. 5900X를 사왔습니다. 12코어 24스레드, 뭐 맥스 부스트는 4.8기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제 PC 같은 경우에 CPU가 지금 라이젠 5 3600을 쓰고 있습니다. 2세대죠. 6코어짜리 CPU고요. 배틀그라운드 하려고, 게임하려고 그냥 적당한 CPU 구하려다 보니까 3600을 썼었는데,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게 CPU를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영상 편집에 쓰는 프로그램은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일단 무료인데도 굉장히 기능이 강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와이프 헬멧 사고 롱스크린 나왔던 그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길이가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컷을 좀 많이 치는 편이에요. 지금 134개의 컷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원본 영상을 가지고 134개로 자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이어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위에 자막을 달아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영상을 가져다가 이제 편집하는 과정을 보자면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포인트들 보고, 여기서 이제 무슨 멘트 쳐야겠다 멘트 치고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순간순간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가는 이 순간들이 전부 다 렌더링이에요. 흔히 영상 편집을 할 때 최종 결과물을 낼 때 CPU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하나하나가 다 렌더링 과정이거든요. 보자면은 CPU가 거의 100%를 친 게 보이죠? 요겁니다. 요거 가지고 흔들면은 이것만으로도 CPU가 바로 100%를 치게 돼요. 얘가 3600이다 보니까 자기 리소스를 거의 최대한 써야지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좀 부드럽게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얘는 FHD지만 4K 영상을 찍었다든가 아니면
멀티캠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동시에 편집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버벅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극명하게 시간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까 말한 렌더링 부분이죠. 자, 요걸 가져다가 요 전체 10분짜리 영상을 가져다가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저는 렌더링을 4K로 업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유튜브의 영상 비트레이트 송출 방식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유튜브의 도움말이에요. 도움말에 보시면은 권장 비트 전송률 이래가지고 비트 전송률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내가 FHD로 만약에 업로드를 친다 라고 한다면은 유튜브는 그 영상을 최대 8Mbps로 이제 유저들에게 송출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유튜브 측에서 다시 인코딩을 해가지고 저화질로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거를 4K로 업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보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최대 비트 전송률이 35Mbps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080에 비해서 한 4배, 최소 4배 이상의 비트레이트로 전송을 해준다는 거죠, 유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4K 35, 45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애초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나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깔끔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FHD 해상도로 아웃풋하는 것보다는 렌더링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해요. 예를 들어 10분짜리 렌더링을 한다 치면은 지금 CPU 기준으로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렌더링이 시작되고 4.4까지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정확한 CPU 간의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그 순정 상태로 풀어놓은 상태고요. 사실 이게 렌더링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영상을 편집할 때 있어서 사실 큰 난관은 아니에요. 말했다시피 제가 1시간, 2시간 걸리는 렌더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15분, 20분, 30분 정도 걸리는 렌더링이다 보니까 별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성능 차이를 이제 가시적으로 완전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요 렌더링 테스트를 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귀엽지 않습니까? 요거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다이캐스트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신형인 1260, 950이 아니라 구형인 1200이긴 한데 요거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하시면 저 두카티 코리아 가면은 요게 이제 어디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사실 이제 영상 편집 시간이 막 8시간 이렇게 걸리고 그러는데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중간에 이제 영상 편집하는 과정에서의 버벅거림 그런 거를 이제 줄이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큰 메리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램은 32기가 쓰고 있고요. 16기가 2개 꼽아서 되게 뚱뚱한 그래픽 카드가 꼽혀 있는데 저거는 AMD의 베가 64라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제 엔비디아로 치자면 2060하고 2070 사이 정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3분 7초가 나왔어요. 4.4로 오버클럭을 했을 때 보면 12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버클럭을 하면 12분,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그 순정 상태에서는 13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CPU를 바꾸고 5900으로 바꾸고 얼마나 나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어수가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세대가 3에서 5로 하나 늘어났죠. 단일 코어의 성능, 그러니까 IPC라고 하죠. IPC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단일 코어 성능까지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 2개를 합치면 2배가 조금 넘는 수준까지 차이가 날 거예요. 절대적인 이제 CPU의 성능빨로 보자면은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날 겁니다. 5900 정도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되게 이제 공랭 쿨러의 대장급 혹은 순행 쿨러들 2열이나 3열 순행 쿨러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냥 저는 저 쓰던 공랭 쿨러 쓰려고 하고요. 이거 제가 한 10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잘만의 9900 NT라는 모델인데 서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갖고 있던 건데 녹투아의 NT-H1이라는 서버 고리스가 있습니다. 라이젠 9 5900X 11코어 잘 잡혔고요. 자, 부팅 됐고요. 역시 12코어 24스레드다 보니까 작업 관리 창이 엄청 바둑판이 아주 그냥 촘촘해졌네요. 이렇게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할 때 로드가 엄청나게 걸렸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로드가 걸리고 있긴 하지만 30%, 40%대 정도만 로드가 걸리고 있어요. 진짜 딱 2배 정도 성능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고 4K 화질로 이제 녹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멀티캠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죠. 가장 궁금한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온도도 얼마나 남은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PBO만 켜놓은 상태고요. 전압을 좀 제가 낮게 걸어놓긴 했어요. 자, 로드 얼마나 잘 치는지
온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가 100% 걸리진 않네요. 온도 70도, 클럭은 4.5. 확실히 빠르네요. 네, 확실히 빨라요. CPU가 먹는 전력은 130W 정도 먹고 있고요. 140W.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전기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제 파워 서플라이는 지금 850W짜리 파워 서플라이 쓰고 있어요. 커세어 거 쓰고 있고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가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렌더링은 거의 끝나가네요. 클럭은 4.4기가 정도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6분 42초에 끝났습니다. 네, 일단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기존의 13분대에서 6분대로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줄었죠. CPU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2배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CPU를 5900X로 바꿨습니다. 5900X라고 하는 이제 CPU가 개인이 구할 수 있는 CPU 중에는 이제 성능 대비 가격으로도 굉장히 좋은 CPU고요. 절대적인 성능도 굉장히 좋은 CPU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 만들고 이런 데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 게이밍 할 때도 좋은 CPU거든요, 이 CPU가. 그래서 이 CPU 가지고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도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액터였고요. 감사합니다. 물론 PC 좋아하는 사람이 업그레이드 하는 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죠.